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부처와 성현이 되는 길은 사막팔조 공부요, 일체 생령의 복문을 여는 길은 사은사요 실천이라. 이를 원만히 이루려면 훈련으로 단련을 해야 하나니 나날이 때때로 자신훈련과 교도훈련과 국민훈련과 인류훈련으로 참사람을 만들고 참부처를 만들어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을 공부하고 사막병진으로 실천할 때 행복의 길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행복에 가까워지는 이 시간, 사막병진, 오늘도 남양주교당의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네, 이거는 100% 진실 리얼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면서 네. 문득 예.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예. 처음 교무님을 만나 뵀던 그날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뭔가 계기가 있으셨나. 그런 건 딱히 있진 않았는데도 네네. 갑자기 그날이 막 떠오르면서 네네. 되게 즐겁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무님께서 답을 예. 주시지 않을까 해서 예. 갑자기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본에도 없었는데. 아닙니다. 민수님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셨나 봐요. 아, 진짜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등려를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예. 네. 예.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마음 공부가 더 잘 되셔서 새로움을 얻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이유 같아요. 예. 네, 마음 공부를 또 요새 딸도 생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행복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가. 예.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무님. 예. 저도 등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저희가 이제 사막 공부에 대해서 예. 계속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막 공부, 1년 365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사람은요, 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대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경산 네. 상사님께서 네. 법문하실 때 이 말씀 하셨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혼자 있으면 얼마나 한가하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가하니 좋은 게 아니라 외롭고, 같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 사니까, 네. 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또 괴롭고.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고 네. 같이 있을 때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 느낌이 있고 네. 또 이제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 때 또 마음의 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운 마음도 나오고 같이 있을 때는 또 괴로운 마음도 나오고 네. 하는 것이죠. 네. 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일이 있을 때는 일 있을 때 또 우리 마음도 작용을 하고 또 일이 없으면 또 일이 없는 대로 마음이 작용을 하고 네. 마음의 작용을 따라서 또 경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경계가 있고 네. 일이 없으면 또 일이 없는 대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년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외에는 늘 마음이 작용되고 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 공부 안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장사를 하는데 그 이제 손님들이 올 때 네.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를 내놔야죠. 네,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뭔가를 내놓으려면 손님이 안 왔을 때, 네. 일이 없을 때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예,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손님이 와도 내놓을 게 없는 게 되잖아요. 네. 반대로 또 손님들이 없을 때 뭔가를 사려고 하면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손님들이 왔을 때 잘 열심히 네.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이 있을 때 공부와 일이 없을 때 공부가 있는데 아.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잘 쓰려면 일이 없을 때 준비를 잘 해놔야 되고 네. 또 일이 없을 때 이 준비를 잘 하려면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을 잘 공부해놔야 또 일이 없을 때 또 이 준비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삶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 공부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잘 쓰려면 활용해서 쓰려면 일이 없을 때 그 저축을 잘 해놔야 되고 아. 또 저축을 잘 하려면 일이 있을 때 또 활용할 때 또 마음을 잘 공부해놔야 또 저축을 또 잘 할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이 없으나 일이 있으나 항상 우리가 공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예. 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자, 그럼 오늘 또 본격적으로 사막 공부 배워볼 텐데 네. 그 전에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어쩌다 이게 퀴즈 시간이. 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예. 이제 또 한번 퀴즈를 통해서 예. 맞춰볼 텐데 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작업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 땡땡을 네. 작용함을 이름이요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의 땡땡은 뭘까요? 안의 비설 신의. 예, 안이비설신의. 안이 비설 신의는 예, 네. 뭐, 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약해서 뭐라고 할까요? 네. 크게 쓰겠습니다. 네, 저의 자신감만큼 크게 쓰겠습니다. 육근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은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맞췄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맞췄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있나요, 교무님 혹시? 예, 2개 더 있습니다. 2개나 더요? 예, 다음은요. 알겠습니다. 네. 작업치사의 치사라고 했잖아요. 네. 치사라는 것은 네. 땡땡은 치하고 땡땡은 버림을 이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오. 땡땡은 치할 땡땡은 무엇이고 네. 버릴 땡땡은 뭘까요? 취해야 할 땡땡은 예, 네. 따로 쓸까요? 아니면 동시에 예, 여기다? 같이 쓰세요. 네. 아, 버릴 거는 네. 취할 것은 정의고 버릴 예. 것은 불의 아닐까요?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저 대본에 다 적혀 있는 거 아니 하신 그런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실제로 푸는 겁니다. 예, 정답은 없었습니다 대본에. 네, 저는 네 실제로 푼다는 거, 예, 네, 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치하고 네. 버리는 버린다. 이게 이제 치사고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네. 문제를 맞히는 것이. 예, 네, 하나 더. 예, 남았네요. 한 개 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작업 취사를 계속한다면 얻게 네, 되는 네, 네. 것은 작업치사 공부를 네. 오래오래 계속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게 이게 단어입니까 아니면은 문장으로? 단어고요, 3글자고요. 네. 그렇다면 저한테는 쉽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맞추겠습니다. 예, 정답은 취사력 아닐까요? 예,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100점 맞았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00점은 잘 못 맞아봤는데 네. 왜냐하면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학교 공부가.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막 공부 너무 재밌습니다. 네, 교무님. 예, 네, 취사력 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막 공부 중에 네. 작업치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네, 실행의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취사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힘을 얻게 된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교무님 네. 잠시만. 네, 여러분 100점 오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점 맞았습니다.
신입교도 김민수를 위한 사막병진. 죄송합니다. 한번 웃기려고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사막병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무님, 네. 오늘은 어떤 사막 공부를 배우게 될까요?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막 공부죠. 네. 그러면 사막 공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훈련법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인 훈련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교무님. 네. 사실 훈련이란 단어는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유격 훈련이다, 혹한기 훈련, 뭐 혹서기 훈련, 여러 훈련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교무님, 이 원불교에서 쓰는 훈련이란 뜻은 네.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요. 네. 사막 공부를 훈련한다라는 게 정확한 개념인데 그 예전에는 수행 또는 수도라는 그 용어를 썼잖아요. 네. 이제 수행이나 수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행이나 수도라는 표현은 왠지 그 느낌상 네.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맞아요. 왠지 좀 어딘가 깊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현실을 떠나서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만드신 이제 대종사님께서 고심을 해서 표현한 단어가 공부와 훈련이라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공부나 훈련은 지금 너무나 누구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참 용이하죠. 예,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원불교의 사막 공부 또 훈련법은 누구나 현실 생활 속에서 아이부터 또 어른까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의 내용은 사막 공부고 사막 공부의 내용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네. 그럼 이 사막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훈련이고 이 훈련법으로 정신 수양을 훈련하고 사리연구를 훈련하고 작업치사를 훈련해서 결국 오래오래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정신 수양의 전문가가 되고 사리연구의 전문가가 되고 작업치사의 전문가가 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훈련법으로 사막 공부의 전문가가 되어지겠죠. 네. 그러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마음의 힘, 삼대력이 키워져서 결국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은혜롭게 경영해 나갈 수 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훈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무님, 그렇다면 이 훈련을 정말 계속해서 잘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내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하고 응용해서 우리 삶을 은혜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무님, 그렇다면 이 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원불교 교전에는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또 보다 디테일한 매뉴얼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훈련법에 있거든요. 그 훈련법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요. 투 트랙이죠. 네, 투 트랙.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인데요. 정기훈련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과목을 정해서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잠시 일상을 떠나서 훈련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사막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상시훈련법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하는 훈련 방법인데요. 군인으로
군인으로 치면 네. 정기훈련은 훈련소에서 이제 그 전투하는 준비, 아, 그것을 훈련소요? 예, 아. 훈련소에서 우리가 준비를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전 배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기 훈련은 우리가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사막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 베이스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 그래가지고 현실 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상시 훈련법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제 숙달되도록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더 보충이 필요하고 AS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훈련원에 가서 이제 시간과 장소와 과목을 정해놓고 정기 훈련법으로 이제 더 심화되는 네.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공부를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에서 다시 상시 훈련장으로 와서 상시 훈련법으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사이클을 통해서 사막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아,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사막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인 예. 정기 훈련법부터 네, 완전 파악하고 완전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교무님. 네. 네. 정기 훈련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정기 훈련법이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출가를 하는 거예요. 단기 출가요. 예, 아. 예, 짧은 출가. 네. 뭐 평생 출가는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출가해서 네. 사막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불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훈련원이 갖춰져 있는데 네. 그 훈련원에 들어가서 과목이 이제 11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그 11가지 과목으로 이제 사막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수양은 연불과 자선이라는 과목을 훈련을 하고요. 네. 사리연구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이 과목으로 또 이제 사리연구를 훈련하고 네. 작업지사는 상시일기, 주의조행 또 이 세 과목으로 이제 작업지사를 훈련을 해요. 네. 이렇게 11가지의 과목을 가지고 사막을 훈련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무님. 네. 그렇다면 1년 중에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수행에 접념을 하는 것이 정기 훈련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훈련하면은 저희가 네. 뭐 이렇게 좀 멀리 떠나서 오랫동안 네,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수행하면 왠지 멀리 떠나서 오래오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 훈련하자라고 용어를 자체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실제 네. 사례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수행자가 나는 이제 도를 깨닫게 싸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했어요. 네. 30년이나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구나 하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공부의 성취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산을 했어요. 하산을 결심해가지고 산에 내려와서 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 하루 만에 왠지 이제 그 이상한 거예요. 산에서 느꼈던 그 공부의 성취가 네.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네.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또 수행을 했답니다. 와. 예. 원불교 훈련은요. 네. 우리가 정기 훈련을 하지만 평생 정기 훈련 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원불교 훈련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상시 훈련에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현실 생활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의 과정도 상시 훈련이 더 방점이 있고 이 상시 훈련으로 결국에는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이론의 진리를 활용해서 네.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세상은 더 은혜로운 세상이 되고 네. 그렇게 인도하자는 취지가 이제 우리 사막 공부고 훈련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네. 정기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시 훈련의 목적이 있고 아, 정기 상시 훈련의 목적은 이 훈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고 네. 또 진리를 활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낙원 생활을 하자. 예, 그게 더 최종적인 목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 훈련하면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교무님, 네. 그렇다면 이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은요, 네. 서로 자료가 되어주고 또 어, 바탕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네. 상시 훈련을 잘 하려면 정기 훈련이 기초가 되어줘야지 상시 훈련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시 훈련을 잘 하려면 또 정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네. 상시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현실에서요 네. 화가 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경계를 당하면 이제 화가 날 경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때 마음을 화를 안 내고 딱 멈추고 싶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당하기 전에 연불좌선을 일이 없을 때 계속 부지런히 해 나가요. 예, 일관성 있게 해 나가서 연불좌선을 잘 해 나가면 네. 그게 이제 어떤 힘이 어려요. 마음의 힘이 쌓여요. 네. 그러면 그 힘이 그대로 현실에 들어가서 경계를 당했을 때 화가 확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연불좌선한 힘이 있잖아요. 네. 그 힘으로 마음을 딱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것처럼 이 상시 훈련에서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자 그랬잖아요. 네. 온전해지려면 연불좌선이 베이스가 되면 그 경계를 당해서 상시 훈련에서 온전할 때 하려고 할 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내가 앉아서 연불좌선을 잘 하려고 그래요. 네. 잘 하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함을 안 챙기고 마음 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살고 네. 예, 그리고 막 정신 산란하게 하는데 막 가서 산란한 행위를 다 하고 몸도 막 피로하게 막 만들고 네. 막 술 많이 먹고 막 그런 다음에 자선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불 자선을 잘 하려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 훈련을 잘 할 때 이제 그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연불 자선하려고 하면 더 잘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와 상시는 서로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네. 상시의 훈련을 잘하면 정기 훈련이 잘 되고 정기 훈련을 잘 해놓으면 또 상시의 훈련이 잘 되고 예, 그게 이제 계속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승 작용이 되어주고 네. 하는 건데 정기 훈련만 열심히 하고 상시 훈련 안 하면 네. 이게 계속 답보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정기 훈련 없이 상시 훈련만 하게 되면 네. 또 굉장히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되려면 네.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이 서로 맞물려서 바탕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줄 때 참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 훈련, 상시 훈련 관계는 네. 예, 이렇게 됐다고 상보적인 관계고 바탕이 되고 자료가 되어주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무님. 네. 네. 교무님,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네네. 이 훈련, 예. 훈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싶죠. 네, 그래야 저도 한번 네, 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 오면 모든 나무에 다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에 나진 않겠죠. 예, 어떤 나무에 나고 어떤 나무에 안 날까요? 이제 뭐 살아있는 나무엔 나겠지만 죽은 나무에는
나지 않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봄이 오면 네, 싹이 나죠. 네, 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질 않으면 네, 싹이 날 수가 없죠. 그와 음, 마찬가지로 훈련법은 있어요. 이렇게 훈련 방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대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믿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아, 믿질 않고 안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믿는 것도요. 네, 그냥 머리로 믿는 것하고 자기가 실제로 해봐요. 아, 이 훈련법대로 해보면 좌선을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좌선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네. 좌선의 맛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강연이나 회화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훈련법대로 우리가 정말 그 법대로 하게 되면 강연의 맛, 회화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맛을 알면 이걸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래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선의 맛이나 이런 뭐 강연의 맛이나 이 맛을 조금은 알잖아요. 네, 예, 가끔 좀 빼먹기도 하고 시간이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하거든요. 왜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이 맛을 알 때 진정한 신심이 나와요. 자기가 실제로 법대로 공부를 해보고 그 법대로 해봐가지고 어떤 체험을 얻게 되고 예, 그러면 내 삶이 변모가 되면서 신심이 더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심인데 훈련법은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무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고 네, 누구나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네, 자기가 신심을 내서 네. 직접 해보고 또 체험을 해서 맛을 볼 때 더 네, 신심이 나서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또 할 수 없는 게 이 네.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네. 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 네, 일단은 이제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해봐야죠.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유명한 신구 배우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이 땡땡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제가 해드릴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해봤냐고 또 김병만 씨 그랬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했잖아요. 네,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맛을 몰라요. 네. 해볼 때 맛을 알게 되고 음, 맛을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무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인 훈련법에 대해서 네.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기훈련 11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정신 수양을 훈련하는 과목이 되는 연불과 좌선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처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훈련은 생활을 떠난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사막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 시크릿 삼학병진입니다.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그 길을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상시 대기 중이신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계십니다. 네, 교무님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아주 뭐 완벽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긴 좀 완벽은 모르겠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성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의 있는 상담을 이 교무님께서 해주시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오면 게임하다 새벽에 잠이 듭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게임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면 화나고 답답합니다. 남편은 게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에 화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 아내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의 입장이니까 저도 이제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예. 교무님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 네. 지금이 게임할 때야? 이거 지금이 뭐 잠잘 때야? 지금이 골프 칠 때야? 지금이 TV 볼 때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저도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을 테니까요. 교무님,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지막 멘트가 네. 화가 차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 마음에 화가 차오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남편분은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저였으면? 이런 상황 말고 네. 상황은 다른데 네.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게임하는 것을 보고 네. 화가 차오르고 있죠. 네.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네. 그중에 그것을 보면서 화가 차오르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아, 저였다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다르지 네. 남편 입장에서는 또 화가 차오르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하게. 근데 부부 생활을 하면요. 화가 차오르는 아주 좀 교양 있게 설명한 게 이제 화가 차오르는 거고 네. 교무님이라 차마 말하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감정이 이제 들끓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있어요. 아이고, 그냥 저처럼 혼자 사시지 결혼. 아, 우리 또 교무님께서 이런 또 유머러스하심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걸로 또 한번 긴장 풀어주시고 그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나 반드시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화가 나잖아요. 남편이 게임을 해요. 네. 남편들이 많이 겪는 거는 부인이 이제 뭐 잔소리를 해요. 네. 그러면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요? 그렇네요.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안 좋게 보는 게 아닐까요? 게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돌멩이를 보잖아요. 네. 길을 가다 나무나 돌멩이를 봤어요. 네. 그러면 화가 나시나요? 아니요. 화가 안 나죠. 네. 안 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무나 돌멩이도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 대상을 내가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화가 나질 않아요. 남편도 하나의 대상이고 그 게임하는 모습도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 대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돌멩이나 나무를 볼 때는 내가 화가 안 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남편의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이 화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무님?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이제 이런 사례가 나는데요. 코비가 지하철을 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오후 한 2, 3시 무렵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도 서울도 지하철 타면 좀 한가롭잖아요. 네. 고요하고 한가롭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핸드폰을 보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가롭던 지하철에 딱 다음 정거장에 섰는데 3명의 사람이 이제 탔어요. 근데 그 3사람이 타면서부터 지하철 상황이 난장판이 됐어요. 한 명은 아빠고 둘은 아이들이었는데 네. 그 아빠는 자리에 그냥 타자마자 풀썩 앉아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고
두 명의 아이들은 정말 진짜 난리를 피고 다니는 거예요. 신문 보고 있는 아이들 신문 뺏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큰 소리 막 치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이제 점점점 차오르겠죠,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이제. 네, 네. 얘들아 그러지 말고 이리 와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빠는 그러든가 말든가 항상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코비가 마침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게 사람들의 전체를 대신해서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참다 쉽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참다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저기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데 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들고 아주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이 코비한테 말을 했는데 네. 그러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방금 전 저 아이들이 엄마를 무덤에 묻고 오는 길이거든요. 아이고.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가슴이 내려앉네요, 막. 네. 네, 눈물이 좀 맺히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남자가 한 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난장판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 난장 피우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봐지겠어요? 짜증나요? 너무 안쓰럽죠. 짜증이 전혀 나질 않고 네. 그래 원 없이 떠들어라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 전에도 난장판이었고요. 그 말을 한 후에도 난장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짜증이 났어요. 근데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네. 전혀 마음에 짜증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짜증이라는 것, 화나는 것은 난장판을 피우는 그 아이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그 네. 아이들에 대한 네. 내 생각에 따라서 이제 버릇없는 애들,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분별하니까 화가 난 거죠. 네. 근데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들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래 원 없이 떠들어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는 것은 짜증이라는 것은 요란함이라는 것은 그거는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의 그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책임과 원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화난다는 건 온전함을 잃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함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남편이 게임을 해서 부인이 뭘 해서 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라 네. 죽겠는 이유는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결국엔 나 때문이었군요. 예, 아. 내가 온전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그것 좀 하지 마. 맨날 이렇게 옥시간씩 다투다가 네. 사달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 현명한 해결의 길, 우리 네. 공부인이 해결할 길은 너 때문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뭔가의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화가 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해결을 해서 온전함을 찾고 정말 지혜롭게 이걸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네. 그렇게 치사할 때 정말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내가 아는 남편하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남편이 있어요. 네. 우리는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동상이몽하지 않고 정말 리얼과 만나서 진정한 만남, 진정한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공부를 해야 되고 사막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시발점은 뭐냐? 내 감정 있잖아요. 네.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은 원인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네. 이 안을 해결해야 된다. 이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네. 해결이 진정한 해결이 되어집니다.
네. 이 사연 보내주신 아내분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고, 네. 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교무님 말씀처럼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네. 평온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몰라요, 또 남편분이 프로게이머 되셔가지고 연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첫째 며느리입니다. 아, 며느님이시래요. 동서가 한 명 있는데 동서는 저와 성격이 반대입니다. 애교 많은 둘째 며느리에게 엄격한 시부모님은 언제나 무장해제되는데요. 그래서 동서가 점점 싫어집니다. 가족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무님, 네. 이런 경우 주변에서 좀 보셨습니까? 종종 있죠. 네. 그렇다면 솔루션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불교는 공부를 어디서 하냐? 현실 생활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실 생활의 리얼한 장면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교양 있게 말씀하셨지만 네.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그 동서 또 꼴 보기 싫은 이제 또 시부모님이라는 경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네. 그 경계를 맞이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화만 나고 짜증만 하고 답답만 할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이 현실 경계라는 그 내용을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는다는 게 온불교 공부인의 사막 공부인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거든요. 네. 일반인은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괴로워 죽겠어. 그냥 현상이에요. 네. 그런 현상이고 나는 괴로워 죽겠어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온불교인은 그 현상을 그냥 그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내 공부할 거리고 내 공부할 기회다 이게. 예. 그 공부할 거리와 기회로 삼아서 이제 우리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장으로 삼는 게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도 일단은 마인드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을 키울 것인가. 이걸 통해서 삶을 해결해 나가려고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에고라는 게 있어요. 네. 에고요. 예, 에고. 에고는 다 알잖아요. 네. 자아. 자. 예, 네.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 밑바닥에 이제 에고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에고의, 에고가 갖는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근데, 인정을 받으면, 네. 이 자아가, 이 에고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굉장히 내가 좀 가치가 상승돼요. 내 가치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힘을 받고 살아요. 행복하게, 네. 기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서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한테 인정을 이렇게 받으니까 굉장히 그냥 이렇게 활기차게 살겠죠. 네. 그런데 이분은 나한테는 엄격한데 시부모님이 동서한테는 엄격하지 않고 그냥 개방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이분은 이분의 에고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움츠려들 것 같아요. 자신감도 예,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 가치가 추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또 동서가 네. 미워지고 꼴보기가 싫어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주 안 만나거나 맞습니다. 뭐 한번 해대거나 네.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야 될 지점은 뭐냐, 밖에 쪽이 아니라 이 내 안쪽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이라는 작용은 이 밑바닥에 에고가 있고 에고는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냐면 보통 바깥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든 대상들이요. 네. 늘 나를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인생이 모든 대상이 모든 상황이 늘 나를 인정해주고 잘했어 손 들어주고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예. 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칭찬이 있으면 부시가 있고 예, 저런 상황이 또 없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상황 따라서 경계 따라서 경계가 웃어라 하면 까까까 웃다가 너 울어라 하면 울고 아무 자기한테는 힘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인이 가져야 될 것은 내 인정을 바깥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아프고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나만 이렇게 특히 이제 가까운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에고는 정말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에고의 장난이라고 그때 네. 얼른 캐치를 하시고 바깥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얼른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럴 때 가장 좋은 법은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도 그냥 I'm okay.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정말 나만 문제 없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래도 아이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좋네요. 아이고 동서 최고야. 그래 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걸 내가 에고의 장난에 넘어가서 자꾸 이제 이 유리병에 흙탕물이 있는데 자꾸 흔들면 더 흙탕물이 되듯이 네. 내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살면 에고는 더 흔들려 가지고 더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럴 때 방법은 에고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마음을 그냥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전함을 찾는 것이 네. 진정한 해결의 길이에요. 예. 교무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 또 아주 깔끔히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예.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또 공부할 기회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네. 그 마인드만 갖추시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삶의 방향이 180도 180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 공부할 기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최고의 길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네. 예, 그 마음을 갖고 온전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무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교무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삼학병진의 포인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드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원불교 마음 공부는 삼학 공부로 한다. 네. 삼학 공부는 정신 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다. 음. 이 삼학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훈련법으로 하는 것이죠. 네. 이제 훈련법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는데요. 네. 정기훈련법으로 삼학을 훈련해서 마음의 힘,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을 갖출 때 그 힘이 이제 갖춰질수록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더 편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은혜를 생산하게 돼서 삶을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학병진으로 우리 삶을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의 네. 뭐 하나 건드릴 것 없이 완벽히 깔끔했던 마무리까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정말 쏙쏙 들어와요. 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 시크릿 삼학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삼학병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